무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직적인 학대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부업 사기 사건은 법과 제도 미비, 허술한 관리 감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원 간 불륜이 공개돼 막장 드라마를 쓴 김제시 의회에서 뜬금없는 의원 총사퇴 요구가 나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근무를 계속했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할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은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무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지난 4월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2명이 나눈 대화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을 옷걸이로 폭행했다는 내용인데 피해 장애인의 등에 멍이 들었을 것 같다며 난초를 그렸다고 희화화합니다. 심지어 피해 장애인의 옷을 벗긴 뒤 반항하자 속옷을 찢어버렸다며 최근 온화하게 대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불이 없었냐는 물음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대화를 나누고 삼청교육대까지 언급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불로 덮고 폭행하는 등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표시 나게 했니? 표시 안 나게 해야지.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었고 그 폭행에 대해서 시설 종사자끼리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상황이 이런데도 시설에서는 피해자만 가정으로 돌려보낸 채 가해자들은 의심자일 뿐이라며 2주 넘게 가장 기본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아니고 의심자예요, 의심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피해자분 이렇게 분리시켰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고 핵심 증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 현장 조사와 응급 조치는 전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의무인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피해 의료를 지원하고 법리를 하는 부분인데 원래 취재되는 부분이 왜곡이 되고 한술 더 떠 피해 장애인과 가해자들의 단순 다툼일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까지 드러냈습니다. 옹호기관 주재하에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입소자와 동사자 간의 다툼으로 그냥 볼 여지도 있고 인권 침해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설 측과 종사자들의 안이한 인식에 기본적인 의무조차 나몰라라 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무책임에 시설 장애인 학대 논란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돼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자 도내 22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무주 무풍 정수장 수돗물 여과용 모래에서 유충이 발견돼 모래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수장은 무풍면 500여 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여과 과정에서 유충이 걸러졌을 뿐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을 개농장에 넘긴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읍 씨는 위탁 운영 중이던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넘긴 보호소 대표 48살 이모 씨 등 2명과 이 중 일부를 도축한 개농장주 59살 권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7개월 동안 정읍시에서 지급된 보조금 1억여 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원 간 낯부끄러운 불륜 사실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썼던 김제시 의회.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권자를 향한 사과 차원이라는데 진정성 없는 정치적 노림수일 뿐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더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불륜 의혹을 받은 의원 2명을 여론에 떠밀려 제명 조치한 김제시 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물고기도 썩은 연못에 사는 한 결국은 함께 썩기 마련이다. 이렇게 민심이 험악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황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12명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자고 의장단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제시 의회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의원 전원 사퇴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동료 의원 간 불륜 논란 속에서도 오직 의장직 경쟁에만 몰두했던 김봉남 의원. 불륜 의혹 당사자들의 표마저 아쉬웠던지 당시 징계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서야 성난 민심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좀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또 의장단께서 저쪽에서 분명히 어떤 답을 또 주어야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안에서 나온 이탈표로 따놓은 당상이었던 하반기 의장직을 놓쳐버린 김 의원. 원구성이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판을 엎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에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의원 총사퇴로는 호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주당 소속만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린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아예 의회 해산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면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다. 의사당에서까지 의원 간 불륜 사실을 공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욕보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정치적 이전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김제시 의회. 유권자들의 시선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스타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를 계기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구 의원 간 합의 추대를 강조했는데 정작 의도와는 달리 모든 관심은 이스타 항공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명분은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였지만 이목은 이스타 항공 문제로 집중됐습니다. 인수합병 무산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사실상 경영에 개입해왔고 결론적으로 먹튀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실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급여가 밀린 거나 이런 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석주 대표가 직접 이스타항공 대표한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반면 이스타 조종사 노조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자신을 고소 고발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에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경영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뭐 등기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논란 이슈보다는 좀 그 잘 협력해서 일단 불이 났으니 불부터 끄고. 자녀 편법 증여 논란이 된 이스타 홀딩스 문제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자문에 따랐을 뿐이라며 역시 책임을 돌렸습니다. 뭐 자문을 받아서 했고 평가도 정상적으로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냈더라고요. 전라북도가 혈세를 투입한 새만금 관광 개발을 이용해 이스타 항공을 출범한 뒤 사실상 공중분해했다는 전주문화방송의 지적에는 자신이 사장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한수 대표가 항공 따로 새만 관광협 따로 아니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결국 인수무산은 제주항공이, 횡령 배임은 이스타 경영진, 이스타홀딩스는 컨설턴트, 새만금 관광개발은 명목상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든 논란에서 비껴선 것입니다. 반면 자숙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도당 위원장 출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합의와 추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도내 의원님들이 다 한 달 동안 소통을 했고요. 동의를 했고 합의를 해준 건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 본인으로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카드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과연 지역 민심을 엄중하게 읽고는 있는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내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 부실 경영과 임금 체불, 편법 증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 의원을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집권 여당이 이 의원의 불법과 편법 행각을 알고도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것은 후한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에서 100억 원대의 대부업 사기 사건이 또 불거졌다는 이야기 어제 보도해드렸죠. 투자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예고해 피해액이 1,000억 원대였던 전통시장 사기 사건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달 만에 반복된 사건인데 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10년 넘게 대부업을 해온 A씨. 투자자들의 목돈을 굴려주다 최근 100억대 금융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추심 업무를 한다며 당국에 등록하고 억대의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실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대표를 소개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피해품 금액하게 따지면 지금 15억 1천만 원 정도? 투자 피해자들은 대부업자 A씨가 전세 보증금 채권 투자를 중개하며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가짜였다며 사기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으라고 중개해준 전세 세입자가 있었는데 실은 그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아예 아니었던 거죠. 그쪽에서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 영업장에서 불법 투자가 이뤄진 게 한도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전주시가 6개월마다 벌였다는 실태 조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훑어보는 수준으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영업장도 조사 결과로는 정상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1,700만 원이다. 그러니까 37만 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은 금액. 그저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지만 살필 뿐 투자금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굴리는지 알아볼 재량이 없었습니다.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미비했다면 현장이라도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투자회사 상호를 쓸 수 없는 대부업체가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니면 대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또 대부업체라고 한다면 대부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전주시가 뒤늦게 내놓겠다는 대안은 일단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교육, 대부업자들의 불법 수신과 금융사고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데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응도 여전히 아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외지에서 수학여행객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무주군으로부터 지원금 1,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단체 관광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숙박이나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주군의 안이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 발자국 소리가 끊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농 정책인데요. 전북의 귀농 가구가 전남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귀농인들을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의 귀농 가구는 1,315가구, 전국 귀농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 정도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경남과 함께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쟁지에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남에 비해서는 무려 699가구가 적어 전남 귀농 가구의 65% 수준에 그쳤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보다는 고작 55가구 많은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마다 활발한 귀농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지역에서 순유입된 귀농인 비율도 56% 수준에 그쳤습니다. 44%가 지역 내 이동이었고 나머지가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것인데 주로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이주농이 많았습니다. 귀농인의 연령을 보면 50대와 60대가 많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귀농인 가구 수는 1.41명으로 나홀로 농촌으로 들어오는 1인 가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 가구원 수가 많은 30대 이하의 젊은 귀농인을 위한 정책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마정우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남원과 순창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맛비가 점차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5개 시군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도내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40에서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 등 비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강소 특구계를 신설해 특구법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군산대학교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에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소 특구로 연구자금 지원의 각종 세제 혜택이 가능해져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군산 새만금 클러스터의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도내 수출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은 여전합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수출액은 4억 7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는 3,600만 달러가 늘었고 수입도 3억 8,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1,4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수출은 26%, 수입은 10.3%가 줄어들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오는 주말 홈 경기부터 유관중 경기를 시작합니다. 전북현대는 정규 리그가 부분 유관중 경기로 전환됨에 따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총 좌석의 10%에 해당하는 4,205석을 지정해 내일부터 모레까지 온라인 예매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현장 판매는 실시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호남 지역본부는 오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의 32개 독소 규정으로 정규직 전환 시 근무기관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합장들이 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역 농협이 경영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를 살해한 45살 양모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양 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교회에서 잠을 자던 50살 여성 김모 씨를 살해하고 37살 최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50살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익산 영등동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 진열장 위에 놓인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명 뗏목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추경에 8억여 원의 예산이 확보돼 구명 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내 낚시 어선 191척에 구명 뗏목 구입비 4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명 뗏목 설치는 낚시객 안전을 위해 올 1월 의무화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뗏목 생산 차질로 8월 말까지 의무 설치가 유예됐습니다. 긴 장마와 잦은 비로 각종 병해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고추 탄저병이 극심했던 2017년도에 비해서도 강우량이 많아 도내 고추 재배지 곳곳에서 탄저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